우리의 음식은 느리다.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갈아내고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맛과 멋이 녹아들어 있다. 만드는 이보다 먹는 이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결코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우리 밥상에는 자연을 닮은 소박한 맛과 멋이 있었다. 우리 밥상의 조리법이 담긴 한 권의 책. 음식 디미방의 지혜를 만난다. 시아버님 제사를 앞두고 장만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봉지에 넣어놓은 게 더 좋아요? 똑같아요. 종가에 시집 온 지 30여 년. 이제는 이력이 날만도 하지만 재수 마련만큼은 늘 조심스럽다. 싱싱해요. 보십시오, 생겁니다. 그러면 내장 빼고 비늘 치고 소금 살짝 뿌릴까요? 여기 뿌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내가 지금 제사 쓸 때도 예, 알겠습니다. 좀 편해. 종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손수 적어온 음식 수첩이었다. 주로 이제 제사 지낼 때 사야 될 이제 제수하고 또 만드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 이제 서울 차사에 하는 거, 기제사에 하는 거, 불천이 제사에 하는 거 다 구분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재령이시 종가의 종부로서 모셔야 하는 제사가 1년에 15차례가 넘는다. 아침부터 종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햇대추, 햇밤은 물론 바위 사이에서 자라 영양이 풍부하다는 서기버섯까지 곱게 채를 썰어 잡과 편을 준비한다. 잡과 편은 예로부터 과실이 풍부했던 가을철에 즐겨 먹던 떡으로 재령이시 종가에 전해오는 내림 음식이다. 떡을 만들어서 그 밤 대추 서기를 무치면 일반적으로 그냥 무치면 묻을 것 같은데 안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뜻한 물에 넣었다 건져서 하든지 아니면 물려서 섞은 물에다가 불려서 무치는 거 그거죠 뭐. 잡과 편은 쪄서 만드는 떡으로 찜통에 살짝 쪄낸 뒤 물엿을 발라 달콤함과 윤기를 더한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음식의 조리 비결과 간수법을 간직해온 내림 음식. 그것은 재령이시 종가에 내려오는 한 권의 책이 있기에 가능했다.
규곤 시위방은 조선 중기 재령이 씨 종가의 종부였던 안동 장씨 부인이 저술한 음식 조리서로 격식을 위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이 책의 이름은 음식 디미방인데 모두 146가지의 조리법이 30장에 걸쳐 종류별로 수록돼 있다. 특히 참새, 곰발바닥, 자라와 같은 생경한 음식도 소개돼 관심을 모은다. 장씨 부인은 나이 70에 음식 디미방을 저술했다. 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도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라. 종부의 음식 솜씨가 한 집안의 자부심이 되던 시대였다. 음식 디미방은 부녀자가 지은 동아시아 최초의 조리서다. 이전에도 조리서는 있었지만 음식 디미방만큼 실증적이지는 못했다. 창면은 오미자국에 띄워 먹는 녹말국수다. 녹두 전분을 만들어 놓고 그 전분을 가지고 묵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이렇게 얇게 녹두물을 가지고 익혀서 그것이 국수가 되게끔 해요. 음식 디미방에는 조리 과정이 단계별로 소개돼 있을 뿐 아니라 조리 기구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요즘의 요리책처럼 재료의 양도 자세하게 적어두었다. 오미자 국물이 없을 경우 참깨로 대신하라는 방법까지 일러두고 있다. 이런 세심함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같은 우리 음식을 만날 수 있었을까? 300년 전의 요리백과 음식 디미방. 이 책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는 조리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음식 디미방에 나오는 것은 장씨 부인께서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던 그 경험의 바탕을 두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음식 조리서보다도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집안만의 음식 조리서가 아닙니다. 최근 음식 디미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리 음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실습 시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음식 디미방에 수록된 느르미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산초가루 넣었잖아 아까. 넣는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아니야, 산초랑 후추랑 넣어서 그래. 이따가 여기다 섞으면 되잖아. 이건 나중에 뿌리라 그러는데. 네가 먹어. 야. 느르미 요리는 재료에 밀가루즙을 끼얹어 먹는 전통 음식이다. 대구 껍질 느르미는 버릴 것이 없다는 대구의 껍질이 주재료다. 전에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인데. 어때요? 이 요리 딱 아까 넣어보자. 속을 봐. 아,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구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단백 식품으로 맛이 뛰어난 대구 껍질을 즐겨 먹었다. 대구 껍질 느르미의 소는 주로 꽁고기와 서기버섯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머리털처럼 가늘게 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그렇죠? 맛있는 냄새 나죠. 자, 이래도 흉이 안 됐지만 옛날에 재료 손질이 끝나고 벌리면서 꿩고기와 막 이렇게 석유버섯을 볶아 만든 소를 그렇게 하는 대구 모습을 껍질에 아름답지 담아 않다고 빚어낸다. 해갖고 굉장히 많이 금했어요. 특히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특히 4대부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한 입 크기 정도. 이어 꿩 육수에 살짝 끓여낸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자. 산초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담을 때는 이렇게 국물까지 이렇게 담아주시는데 이렇게 밀가루 그 즙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걸쭉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꼬지도 안 쓰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즙을 만들었다는 거, 양념을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걸쭉하게 호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끼얹어 먹었다는 데서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목 넘길 때 이제 퍽퍽하지 않도록 한 방법은 정말 서양의 그런 소스 요리의 원조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음식의 온도와 먹는 질감까지 배려했던 느르미 요리. 음식 디미방에 5가지나 소개될 만큼 양반가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 대구 껍질 느르미에 비해 가지 느르미는 만드는 과정이 간소하다. 간장이 들어가고 간장과 참기름을 넣은 밀가루즙에 가지를 담궈 노릇노릇하게 굽고 이렇게 해서 먹기 바로 전에 밀가루즙을 끼얹어 낸다. 육수하고 꿩육수하고 이제 들어간 즙을 넣고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애경이가 애썼으니까 한번 애경이 먹어보라 그럴까? 우리 자 얼른 자, 자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남학생도 그쵸? 자 삐지면 안 되니까 우리 남학생도 자 재영이 와 재영이는 조금 바라는 눈치야. 자 얼른 얘가 또 먹는 걸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봐봐. 맛이 어떤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 맛이 좋아? 맛이 좋죠? 만들 때 재밌고요. 먹을 때마다 되게 새롭고 재밌어요. 느르미 조리법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음식 디미방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날은 수박 껍질로 느르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얇게 슬라이스를 하시면 돼요. 얇게 썬 수박 껍질에 무와 표고버섯을 넣고 돌돌 말아 모양을 낸다. 풍미가 없어 보이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풀을 바르거나 하진 않고요. 이렇게 살짝 비치잖아요, 속재료가. 그러니까 어때요? 속살이 비치니까 또 굉장히 또 이쁘죠, 멋스럽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요리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수박 껍질 느르미. 자, 이거 해서 찜통에 살짝 쪄낸 뒤 간장과 후추로 양념한 밀가루즙을 끼얹는다. 그래서 됐어요. 요즘 세대들의 입맛에는 느르미 요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식품영양학과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선시대 음식을 좀 만들어봤는데 맛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무슨 요리 같아요? 모양을 보니까 가지인 것 같은데요. 맛은 어떠세요? 맛은 뭐 짜거나 맵지 않고요. 그냥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담백하고. 가지라서 비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비리는. 할머니 세대에게도 느르미 요리는 익숙치 않아 보인다. 무슨 저거 얹었나? 이거 가지 무슨 저거 얹은 거요?
이게 밀가루 반죽해서 소스 만든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했구나. 맛이 어떠세요? 무슨 해물같이 생겼네 맛이야. 가지 맛이 그렇지? 네. 뿌듯하기도 하고 네 기뻐요. 대구 껍질로 만들어서 별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셔서 기분 좋아요. 300년 전의 옛 음식이 이곳 캠퍼스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고 흥이 넘친다. 서구 입맛에 밀려 잊혀져가는 우리 음식의 맛과 멋을 되살려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나. 이날 행사에는 음식 디미방에 수록된 음식도 전시됐다. 갖가지 색을 낸 화전이 눈길을 끌고 화려하진 않지만 맛과 영양이 뛰어난 다식도 마련됐다. 요즘 보기 드문 음식도 선보였다. 꽁김치, 옛날엔 꽁이 많으니까 꽁김치를 많이들 해 드신 것 같아요. 공중에서도 그렇고, 예. 얼핏 동치미처럼 보이는데 꿩을 넣어 만든 김치다. 김치에 고기 들어간 게 신기하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꿩김치를 전시한 제일동포 이상준 씨. 일본에 살면서 우리 음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제는 제법 우리 음식 전도사가 됐다. 이거는 음식 디미방의 그 책을 보다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걸 보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꽁과 오이는 날 오이로 담글 때의 모양으로 썰고 생강도 가늘게 썰고. 꿩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꿩은 조선시대 닭보다 즐겨 먹던 육류로 음식 디미방에도 꿩김치가 세 종류나 소개돼 있다. 정말 그건 하나의 혁명이죠. 변혁이고. 왜냐하면 식물성만 섭취할 수 있었던 우리 김치에 꽁이라는 동물성 식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밖에 섭취할 수 없었는데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서 김치만 먹음으로써도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다 섭취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대단히 과학적이고 정말 대단한 지혜예요. 음식 디미방에서 소개하는 조리법에 따라 꿩김치를 만들어 보았다. 오이지와 함께 삶은 꿩고기를 찢어 넣고 여기에 양념을 한 육수를 부으면 꿩김치가 완성된다. 육류를 넣은 꿩김치는 오래 저장하기보다 담궈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다. 뭐가? 주부 장나영 씨의 손길이 바쁘다. 이제 소리 좋아하는 만두 할 거야. 새우는? 새우는 오늘 야채만 하고 엄마 다시 새우 넣어줄게. 왜 아니요? 아들 소리는 요즘 아이들과 달리 엄마가 만든 간식을 좋아한다. 이날은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상화병을 준비했다. 이거 조금만이니까 먹을 수 있지? 편식이 있어. 상화병은 고려 말에 먹기 시작한 발효떡이다. 지금으로 치면 소를 넣고 만드는 일종의 찐만두에 속한다. 그래야 너 만두에 이렇게 야채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았어? 몰랐지? 근데 야채 많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맛있잖아, 그지? 맛없을 것 같아? 너가 여태까지 먹은 만두가 없나? 뭐야 이게? 이웃 아이들도 함께했다. 여기 안에 뭐뭐 들어간 거예요?
버섯하고 호박. 상화병은 밀가루에 누룩과 막걸리를 넣어 빚는다. 팥이나 채소로 소를 만드는데 이날은 채소를 넣었다. 건웅이 잘 만들었어요? 만족은 해요. 건웅이가 만든 건 어떤 거예요? 까먹었어요. 전통 음식 만들기는 어느새 흥미로운 놀이가 된다.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먹기. 찜통에서 20여 분 동안 쪄내면 상화병이 완성된다. 곁들일 음식도 준비한다. 10분 정도 끓여갖고 체에다 걸리면 부드럽게 될 거야. 불 옆에 있으니까 덥지? 상화병을 찍어 먹기 좋도록 비타민이 풍부한 앵두를 잼으로 만든다. 음식 디미방에는 앵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앵두편은 먼저 씨를 빼고 채에 곱게 걸러 꿀을 넣고 끓인다. 잠시 뒤 식히면 앵두편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한 짤밖에 먹을 수 없었던 앵두를 한동안 보존해 두고 먹을 수 있었다. 서양의 젤리나 잼과는 비견될 수 없는 건강의 지혜도 담겨 있다. 앵두편이나 오미자 편을 만드는 데는 녹말을 넣도록 돼 있어요. 녹말로 엉기게 하느라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녹말을 쓰는 게 아니고 제라틴을 쓰거든. 동물성 악효지를 쓰죠. 우리는 식물성인 풀기 있는 거를 쓰지만. 함께 준비한 상화병을 먹는 자리. 찐빵만 먹죠 지금. 요즘 아이들의 입맛에 맞췄지만 우리 음식에 담긴 건강함은 그대로 전해진다. 형이라 그러고 얘 이름 건우라 그래. 어떤 맛이에요? 앵두는요 그냥 앵두 맛이고요. 그리고 만두는 그 야채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 빚은 거요 떠서 만드니까 맛있어요. 근데 무슨 냄새 나? 맛있는 세상에 나오는 거. 뭐 색소라든지 유해 성분 들어가지 않았고 설탕조차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앵두하고 꿀만 들어갔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건강식품이죠. 오늘은 남편과 함께 종가가 있는 영양에 왔습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내려와 살진 못하지만 마음은 늘 이곳에 있습니다. 안동 장씨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할머니의 공적을 기려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내는 불천 위로 모시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절을 하지 않는 예법에 따라 문 밖에 서 있지만 할머니의 큰 뜻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해 개관한 안동 장씨 부인 예절관 전통 음식 보존회에서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계는 그 연계 아주 병아리보다 조금 더 큰 닭이면 되거든요. 그 닭 속에 배 속에다가 된장이나 천초나 후추나 자소, 파, 뭐 생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양념해서 밀가루하고 같이 요 배 속에 넣어서 조선 중후기 양반가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상차림을 준비하기로 했다. 종부도 참석했다. 한번 살짝 데쳐내가 숨을 죽여가. 한 400여 년 전에 음식 비밀방이라는 책을 남겨주셨지만은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다 저희들이 가문에서 전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먼저 연계찜을 만든다. 자소잎 지금 다 있죠, 아까. 예, 자소잎만 좀 잘게 뜯어서 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소잎을 잘게 다져. 연계찜은 쓰러진 사람도 소생시킨다는 식물인 자소를 넣어 만드는 음식이다. 넣고 이거 뻑뻑하게 갯는 거 된장하고를 핏물을 뺀 어린 닭의 뱃속에 자소, 생강 등의 채소를 넣고 만드는데 된장즙을 발라 쪄내는 방식이 이채롭다.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 준비하세요. 닭의 누린내나 이런 것을 그 속에 들어가는 된장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의 음식으로도 일품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장을 이용해 맛과 영양을 배려했던 연계찜은 삼계탕에 견줄 만한 보양식이었다. 예, 오이를 돌려깎게 끝나셨으면 일정한 크기 길이로 음식 디미방에는 평범한 오이를 썰어주세요. 특별한 요리로 만드는 지혜도 담겨 있다.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떨려갖고. 외화채는 일종의 오이채 무침이다. 오이 채 썬 것에서 가볍게 뭉쳐주세요. 오이를 얇게 채 썰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찬 성질이 있는 녹말가루를 묻혀 다시 데쳐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더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완성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 전분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비로소 고운 빛깔의 외화채가 탄생한다.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이거 딱. 녹말가루 안 바르고 그럼 이었네. 이거 발라야 된대. 이걸. 그러게 투명 안 하다 그치? 그러니까 어쩐지 내가 다르다. 다르다. 밀가루를 써가지고 실패했어요. 하셔야 돼요. 이거 살좀 건져. 식초를 넣으시고. 매화채는 식초와 간장을 넣어 무치는데 오독오독한 질감을 즐김과 동시에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데 그만이었던 일품 요리였다. 네, 뭐 식초 조금 적게 넣으셔야 될 겁니다. 예. 오이를 데치면서 전분가루를 묻혀서 3번을 데쳤는데 3번을 데치니까 투명하고 오이가 또 아삭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지혜로움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어만두라는 특이한 모양의 만두도 소개돼 있다. 어만두는 밀가루가 귀했던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이다. 생선살로 만두피를 빚어 꿩, 서기버섯과 같은 귀한 재료를 넣어 먹는 영양식이다. 음식 디미방에는 흰살 생선이나 숭어살을 만두피로 쓰라고 권한다. 어만두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한나절이 넘도록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상에 올랐다. 연계찜부터 어만두까지 모두가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귀한 음식이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상차림. 마을 사람들까지 참가해 300년 전의 음식을 맛보는 자리다. 이 꽁봉인데 장성에서 간이 많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근데 저는 입에 거의 맞거든요. 맞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제
근데 이거 저기 담백하고 옛날 맛이 나는데 아주 옛날 맛이. 안동 장씨 부인의 지혜와 배려가 새삼 고마워지는 자리다. 할머니가 참 400여 년 전에 남기신 음식 디미방 책이 참 좀 더 빛을 발하고 또 저희들 음식을 요즘 뭐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쓰고 주부들이 편하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재료도 그렇고 웰빙 음식화되어 있으니까 식탁에 많이 올려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영양의 석계고택은 장씨 부인이 살던 가옥이다. 음식 디미방을 남긴 장씨 부인은 현모양처의 전형이었다. 남편을 내조함은 물론 7남 3녀를 훌륭하게 길러 둘째 아들이 이조 판서까지 오르면서 정부인이란 품계까지 받았다. 양반가 안주인으로서의 소임도 충실히 수행했다. 솔건오비라든지 통직이나 참모 또는 식모들이 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조리 분담을 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 그런 가사에 대한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예가 안동 장씨가 남긴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문에도 능했는데 시조 성인음에는 고운 심성과 더불어 총명함이 엿보인다. 어린 시절 남긴 서예와 그림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귀감이 될 만큼 소양과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종부인 저는 음식 디미방을 늘 곁에 두고 펼쳐봅니다. 그런데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6가지 음식에 무슨 암호처럼 쓰인 맛질 방문. 그 의미가 못내 궁금합니다. 경북 예천의 맛질 마을. 맛질은 옛부터 이 마을에 내려오는 이름이다. 안동 권씨 집성촌인 이 마을과 맛질 방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600년 가까이 터를 지켜온 추누 고택을 찾았다. 이 가문에는 음식과 관련된 독특한 내력이 있다고 한다. 그 어른들이 궁중에 음식을 임금님의 그 수라상을 총관장하는 상업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가에도 그 음식이 궁중 음식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가에서 보도 못했던 음식을 해 먹으니까 그래서 맛이 좋은 동네다. 예로부터 음식 맛으로 정평이 나 있던 맛질 마을. 이곳은 장씨 부인의 어머니인 안동 권씨 부인의 고향이었다. 권씨 부인이 성장하면서 예천 맛질의 음식법을 익혔을 터이고 이것이 그 딸인 장씨 부인에게 전수가 되어서 장씨 부인이 음식 디미방을 지을 때 특별히 이 음식은 친정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예천 맛질, 그 맛질 방문이라는 표기를 별도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했는가 봐. 음식 디미방은 맛질 마을 권씨 가문의 긍지이기도 하다. 또 이것도 이제 음식을 만들면 기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기록을 해놓으면은 금방은 될 거 아닌데 나중에 가면은 기록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이 그때도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그게 바로 이 책하고 똑같은 연관된 일이라면서.
여기다 장씨 부인이 왜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써놨으면 누군지 바로 찾을 텐데. 음식 디미방에는 16가지의 맛질 방문 음식이 소개돼 있다. 인절미 굽는 법은 인절미를 맛있게 먹는 조리법을 담았다. 떡을 엿에 찍어 먹는 보통의 방식과는 달리 인절미를 만들 때부터 그 속에 엿을 넣고 굽는 조리법이다. 엿을 찍어 먹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먹는 이를 배려한 것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인다 그러면 또 재미나게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석류탕 역시 선조들의 기지가 엿보이는 음식이다. 꿩육수를 이렇게 끓여요. 국간장으로 색깔을 내시고요. 가루낸 잣을 양념에 이제 듬뿍 석류탕은 꿩 육수로 국물을 내는 일종의 만두탕이다. 꿩, 버섯, 잣을 잘게 다진 소를 넣어 빚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서 있고 예쁘잖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갔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석류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석류탕. 여기에는 음식에서도 풍류를 즐기던 조상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재료 간수는 무엇보다 절실했다. 음식 디미방에는 음식 재료 간수법을 일러두었는데 복숭아는 밀가루 죽에 넣어두면 싱싱함이 오래 간다고 적고 있다. 복숭아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호흡도 하고 영양소도 필요하고 특히 수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 놔두면 이거 전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밀가루 죽에다 넣어두면은 죽에는 수분이 많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숭아에게 수분도 공급하고 밀가루 자체에 탄수화물의 영양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가 그걸 흡수하게 되겠죠. 쉽게 상하는 가지는 간수법이 특히 중요했다. 음식 디미방에는 가지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적고 있는데 뽕나무를 태워 그 재에 묻으라고 권한다. 선조들은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지만 실제로 뽕나무 재에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강력한 살균력이 있다. 수박은 깊은 장롱이나 큰 독에 결을 넣고 방에 두면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숨어 있다. 이걸 쌀교 속에 넣어두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수박을 부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수박에 직접 닿지 않고 쌀겨에 닿기 때문에 쌀겨는 변하더라도 수박은 변하지 않죠. 전복은 참기름을 발라 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피막을 형성해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경험으로 터득한 조상들의 간수법은 현대 과학과 비교해봐도 놀라울 정도다. 이곳 연구소에선 잊혀진 우리수를 되살리고 전통주의 현대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술을 빚고 있는데 이날은 하양주를 빚는 날이다. 그런데 특이한 조리 과정이 눈길을 끈다. 이유가 다 있나 봐요? 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잘 익기 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놀리는 것 같아. 쌀로 만든 구멍떡을 짓이기는 과정은
조선시대만 해도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우리술 제조 방식이다. 덩어리진 것 없이 풀어야 되니까. 덩어리진 것 없이 하려면 떡이 식기 전에 치대는 것을 빨리빨리 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큰 덩어리가 죽 상태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깊은 맛과 향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어 짓이겨진 구멍떡에 누룩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손을 이렇게 쥐어서 짜면은 주로 흘러내려요. 누룩을 깨려고는 덩어리 누룩을 깨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자꾸 치대서 이 떡이 누룩에 의해서 삭아서 죽이 되게끔. 사흘 후 찹쌀로 밥을 지어 밑술에 덧술을 섞는데 이렇게 하면 연꽃 향기가 나는 하양주가 된다. 연꽃 향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연꽃 향기는 이제 누룩의 밀기울에서 오는 것인데 연꽃 향기뿐만 아니라 다른 향기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양주가 갖고 있는 재료 배합 비율에서 연꽃 향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양주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주에는 자연과 순리를 따르는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술은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다. 음식 디미방에는 50여 가지의 술 제조법을 싣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 복원의 물꼬를 터주었다. 여러 번 걸러 맑게 뽑아낸 청주류부터 걸러내지 않는 탁주류까지 종류별로 기록돼 있어 그 가치 또한 높다.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멍떡으로 빚는 술, 물은 송편으로 빚는 술, 그다음에 범벅으로 빚는 술, 이런 술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 해드릴게요. 음식 디미방은 전통주가 번성했던 조선 중후기의 술을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이른 아침,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쇠고기에 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을 해 쟁여두고 배추와 우엉도 정성껏 썰어 준비한다. 제사 음식이라 정성을 다한다. 모듬적이라고 부르는 집산적이다. 음식 디미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동의 향토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다. 정갈한 음식이 되도록 길이도 일정하게 다듬는다. 경험이 쌓이면서 지혜도 늘어난다. 치자를 이제 물에 우려가지고요. 조금 섞어요. 그러면 구워 놓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 시집을 오니까 그 집산적 접을 이걸 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달걀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달걀보다는 치자물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치자를 이제 구해가지고 미리 물에 담가놔요. 그럼 이제 그게 우러나니까 그 물을 이제 받쳐서 쓰고 있어요. 종부로 살아온 30년 세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조리법이다. 세심한 부분까지 먹는 이를 배려하는 종부의 정신. 안동 장씨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니었을까. 음식 디미방은 지난 세월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음식 디미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곡히 다 채우지는 않으렵니다. 장씨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백지를 채울 후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과 간수법을 간직해온 내림 음식. 그것은 재령이 씨 종가에 내려오는 한 권의 책이 있기에 가능했다. 규곤 시의방은 조선 중기 재령이 씨 종가의 종부였던 안동 장씨 부인이 저술한 음식 조리서로 격식을 위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이 책의 이름은 음식 디미방인데 모두 146가지의 조리법이 30장에 걸쳐 종류별로 수록돼 있다. 특히 참새, 곰발바닥, 자라와 같은 생경한 음식도 소개돼 관심을 모은다. 장씨 부인은 나이 70에 음식 디미방을 저술했다. 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도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라. 종부의 음식 솜씨가 한 집안의 자부심이 되던 시대였다. 음식 디미방은 부녀자가 지은 동아시아 최초의 조리서다. 이전에도 조리서는 있었지만 음식 디미방만큼 실증적이지는 못했다. 창면은 우리 밥상의 조리법이 남긴 한 권의 책, 음식 디미방의 지혜를 만난다. 시아버님 제사를 앞두고 장만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봉지에 넣어놓은 게 더 좋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종가에 시집 온 지 30여 년. 이제는 이력이 날만도 하지만 재수 마련만큼은 늘 조심스럽다. 싱싱해요. 보십시오, 생입니다. 그러면 내장 빼고 비늘 치고 소금 살짝 뿌릴까요? 여기 뿌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내가 지금 제사 쓸 때거든. 예, 알겠습니다. 좀 편해. 종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손수 적어온 음식 수첩이었다. 주로 이제 제사 지낼 때 사야 될 이제 제수하고
또 만드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 이제 서울 차사에 하는 잡곡에 띄워 먹는 녹말국수다. 녹두 전분을 만들어 놓고 그 전분을 가지고 묵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이렇게 얇게 녹두물을 가지고 익혀서 그것이 국수가 되게끔 해요. 음식 디미방에는 조리 과정이 단계별로 소개돼 있을 뿐 아니라 조리 기구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요즘의 요리책처럼 재료의 양도 자세하게 적어두었다. 오미자 국물이 없을 경우 참깨로 대신하라는 방법까지 일러두고 있다. 이런 세심함이 없었다면 지금 이 같은 우리 음식을 만날 수 있었을까? 300년 전의 요리백과 음식 디미방. 이 책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는 조리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음식 디미방에 나오는 것은 장씨 부인께서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던 그 경험의 바탕을 두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음식 조리서보다도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제사에 하는 거, 불천이 제사에 하는 거 다 구분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재령이시 종가의 종부로서 모셔야 하는 제사가 1년에 15차례가 넘는다. 아침부터 종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햇대추, 햇밤은 물론 바위 사이에서 자라 영양이 풍부하다는 서기버섯까지 곱게 채를 썰어 잡과 편을 준비한다. 잡과 편은 예로부터 과실이 풍부했던 가을철에 즐겨 먹던 떡으로 재령이시 종가에 전해오는 내림 음식이다. 떡을 만들어서 그 밤 대추 서기를 무치면 일반적으로 그냥 무치면 묻을 것 같은데 안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뜻한 물에 넣었다 건져서 하든지 아니면 물려 섞은 물에다가 불려서 무치는 거, 그거죠 뭐. 잡과 편은 쪄서 만드는 떡으로 찜통에 살짝 쪄낸 뒤 물엿을 발라 달콤함과 윤기를 더한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음식의 조리 비결 우리의 음식은 느리다.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갈아내고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맛과 멋이 녹아들어 있다. 만드는 이보다 먹는 이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결코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우리 밥상에는 자연을 닮은 소박한 맛과 멋이 있었다.